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예, 110만을 넘어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120만 요정 되시겠습니다. 아자! 갈 수 있다! 네. 예, 유튜브로 세라님이 오윤혜 씨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요즘은 더 좋아합니다. 나오는 유튜브마다 찾아보고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요즘 이렇게 세라님처럼 저를 네네.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네네. 제가 뉴스하이킥 덕분에 인기가 네.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싫어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 오정TV 제 인스타그램으로 악플이 진짜 쏟아지는데 아, 정말? 제가 조금 성격이 말씀드렸다시피 약자에겐 한없이 약하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공격하면은 제가 또 참지를 가만히 못하거든요. 있잖아.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네. 얻은 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황금 인맥이에요. 제가 그냥 이걸 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꽤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좀 방해가 되기도 하고 좀 네, 기분도 네. 안 좋고 좀 네, 수위가 네. 이제 점점 세지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고소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아, 했는데 진짜? 아주 바쁘시고 유명하신 분께서 내가 고소장을 치지 써주겠다. 아, 정말? 넌 열심히 캡처를 해라. 그러던 와중에 이제 또 이렇게 악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무조건 본인들이 지지하고 좋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네.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은 그리고 그게 허위 사실이거나 저의 명예를 또 실추할 수 있다면 이거는 처벌의 대상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흔히들 뭐 금융치료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조심해야 될 건 뭐 의견은 존중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뭐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특정한 편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의견은 그러나 다 존중합니다. 이거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견은. 네. 네. 다만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 네. 이게 거짓말이거나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와 논리가 분명하다면 저는 네. 어떤 의견이든지 존중하고요. 네. 저 역시 여러분들이 보기에 또 우리 오윤혜 씨의 의견이 네. 귀에 거슬리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너는 왜 나랑 의견이 달라? 그러니까 너 혐오하고 미워해. 네. 라고 가시는 건 싫으면 그냥 안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제가 진짜 좀 답답했던 거는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 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제가. 그리고 여성 혐오자다. 근데 참고로 오윤혜 씨가요? 네. 그래서 참고로 저는 저희 남편 2달 전에 퇴사해서 가사 육아를 하고 있고 제가 경제 활동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차장에서 봤습니다. 여기까지 남편분이 모시고 옵니다. 운전해서 네. 주차장에서 만난 그럼 제가 남편이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제 이미지를 갖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 거는 굉장히 곤란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사라져야 된다. 네,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이런 돼요. 첫 부분들은. 번째, 네. 거짓말로 이야기하시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네. 특히 온라인상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욕이 있습니다. 모욕. 그러니까 앞뒤 없이 욕하는 거 있잖아요. 앞뒤 없이 혐오 표현을 하면 모욕죄에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견, 평가 이런 거는 뭐 허용이 됩니다. 네, 남에게 그러니까 피해 주지 않는다면요. 네. 의견이나 평가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모욕 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네. 군사기밀 유출 혐의라고 하던데 본인은 천공 괘씸죄 때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네. 말씀을 굉장히 세게 했는데 그러시네. 이거 잠깐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군사기밀을 누설해서 이런 고초를 겪을 만큼 제가 15년을 군사기밀을 다뤄왔고 보안점검을 해왔고 SCM 관련 내용이 비밀이라고 해서 그러면 장관이 하품한 것까지 비밀이 될 수 있느냐, 모두 발언이 비밀이 될 수 있느냐, 서욱 장관을 초대한 게 비밀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사기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모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천공 언급에 대한 일종의 괘씸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발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력의 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력의 개가 개가 되지 되지 않았으면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김종대 의원님 저번에 뵀을 네. 때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예. 그 이후로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고 멈춰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님은 검찰단에 출석을 하셨나 봐요. 네, 군검찰에 출석을 했고요. 이전에는 그전에도 부승찬 뭐 이분 뭐 어디 출석하고 그러지 않았나? 네. 그거는 방첩대, 국군 방첩대. 그럼 뭐예요? 방첩대? 이거는 이제 군사기밀 유출이나 뭐 이런 거 해서
방첩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거고 이번에는 군 검찰 기소 직전 단계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곧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저는 이게 국군 방첩사령부하고 군 검찰에 나 또 뭐 국방부가 했던 것 중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저는 제일 웃겼어요. 아. 왜냐하면 네.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은 군사기밀 유출죄로는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명예가 훼손됐다거나 이럴 경우는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군 기밀이 유출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안 받아들여졌죠. 오. 심지어는 네. 야 당신들은 이거를 그 군사기밀 유출로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없어. 알려줬어요. 보호할 권리가 없다, 신청할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각하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몰랐을까? 이걸 모르고 했다면 무능력에 그친 거고요. 네, 알았다. 알면서도 했을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거기 뭐 변호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법률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닌데 법률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요. 그러면 부승찬 국민들이 그걸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뭔가 뭔가 잘못했나? 잘못했구나. 잘못됐구나. 저 책 저거 옛날 말로 하면 빨간 책 금서 아니야? 아, 문제 있구나. 문제 있는 책이구나. 물론 그래서 더 사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런 이제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스크래치 나는 거죠. 네. 그러려고 했나? 그렇다면 이것은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국방부가 가처분 신청을 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럼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피해를 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누군가 이런 명령을 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 그거를 고소장을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낸 공무원이나 국방부 직원은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위에서 찍어 누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민사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혹시 그 뭐 판매 네. 마이너스가 됐다면 민사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건 손해배상.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매칭이 안 돼서 이거는 너무 웃기다. 딴 건 다 모르겠고 다른 건 본안 판단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웃기다. 무슨 군사기밀 정보 유출로 군사기밀 유출로 출판금지 가처분을 하냐. 애초부터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저는 근데 이거를 그 일부 변호사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언론사에서는 야 뭐라고요? 이런 쓸데없는 신청을 왜 하냐 분석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아무도 분석하지 않아 출판금지 가처분 귀추가 주목된다. 아, 오늘 좀 기자분들 분석해서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스 하이킥입니다. 아니, 이렇게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관련해서는 조사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네. 오늘 계엄 문건을 작성했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저는 네. 이분을 잊고 있었는데 예. 그 촛불 시위할 때 예. 계엄 문건이 작성이 됐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이분이 그렇습니다. 피신 갔었잖아요. 나가 있었었잖아요. 예, 5년간 나가 바깥에 있다가 해외에 가 있다가 정권 교체 되고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심지어 석방이 됐고 보석으로 석방됐어요.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 이용을 무혐의 처분 받았다면서. 예,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두 가지는, 이거는 네. 고발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건 먼저 얘기를 하면 아까 앞단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내부 정보 이용은 자본시장법에서 굉장히 중한 범죄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배신하고 네. 자기가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나 회사의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쵸.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고발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고발한 사람들이 네. 검찰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사는 하게 될 텐데 네. 어쨌든 살라미로 하나씩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지금 수사기관은 좀 벗겨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다음에 네. 조현천 이 부분은 개인의 일탈 행위처럼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뭐 상세히 하나하나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자면 개인의 일탈행위, 나랏돈 빼돌려가지고 뭐 여기 그 무슨 뭐 자유총연맹 선거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뭐 등등등 이런 걸로 돼 있는데 핵심은 계엄령 네. 그 기무사 문건을 누구와 상의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와 상의해서 어디까지 보고했느냐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전에는 검찰에서도 이거는 너무 명백하다. 이거 내란 음모다. 내란 네네. 예비 음모로 너무 명백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검찰이 지금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기소도 안 했어요. 아직.
그냥 조사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조사 중이다.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왜 이래 다른가? 이게 공정이 맞는가? 예. 네. 자, 3부에서는 최근 평화의 힘이라는 책을 낸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